안녕하세요. 오늘 쌤님이 4단원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쭉 순서대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줄 텐데 여러분들 지금 기말고사가 3주 정도 남았죠. 3주 남았고 여러분들이 치는 첫 지필고사인 걸로 쌤님이 알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혹은 그 이후로도 항상 배우거나 익힌 내용을 평가를 받는 과정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반복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고요. 처음부터 광합성까지가 시험 범위고 여러분들이 봤던 수행평가 논술 범위는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논술 굉장히 어렵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시험 범위에서 뺐으니까 여러분들 어제 받은 가정통신문의 시험 범위 꼭 확인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첫 시험에서 너무 망쳐버리면 이후 공부하는데 조금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첫 시험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논술평가 점수는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 등교하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합성 단원 총정리. 자, 여러분들 자기 알고 있는 걸 확인, 자, 혹은 공부가 전혀 안 됐다면 외우려고 노력하면서 수업 듣도록 합니다. 자,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A 플러스 B는 화학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C하고 D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잎에서 일어나는 이 화학 반응식, 여러분들 이제 그림만 봐도 광합성의 반응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 두 개. 자, A하고 B는 이제 반응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재료에 해당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자, A가 지금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밑에서 상승해서 올라와서 자, 2% 제공된 자, 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물이 타고 올라가는 요 관을 자, 관다발 중에서도 이제 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 줄기를 여러분들이 칼로 아주 얇게 잘라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식물의 두께가 자라는 형성층이라고 하는 안에 원이 하나 있고요. 자, 이 원에 자,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걸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관다발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관의 모습인데요. 자, 물관은 자, 형성층의 안쪽을 향하고 있는 자, 얘네들이 자, 물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물관 같은 경우에는 식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안쪽으로 보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칼 같은 걸 가지고 나무 껍질을 이렇게 잘라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혹은 이렇게 칼집을 내서 바깥 껍질을 벗겨버렸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붙어있는 애가 물관이면 얘는 금방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물관은 식물 입장에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안쪽을 향해서 위치하고 있고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물관을 타고 중력을 이기고 상승해서 올라옵니다. 자, 선생님이 물이 중력을 이기고 물관을 타고 상승하는 원동력 네 가지를 얘기해 줬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증산작용이다. 자, 증산작용은 여기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지금 드나들고 있는 잎의 뒷면의 이 문을 기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얘네들은 외부와 식물 내부를 연결하는 자, 말 그대로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하고 자, 증산작용에 의해서 자, 물은 자, 중력을 이기고 자, 역상승해서 올라오더라 이런 얘기 했고요. 자, 이것 말고도 자, 물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자, 물 분자의 응집력이라고 하고요. 자, 이 물의 응집력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가는 관을 타고 올라가는 자, 특이한 현상, 즉 모세관 현상이라든지, 자, 이거 이제 물관 안에서 일어나겠죠. 모세관 현상은 자, 물관은 굉장히 가는 관이니까요. 자, 그리고 자, 밑에서 또 밀어 올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물질들 혹은 물이 뿌리에서 흡수되다 보니까 자, 흡수되는 물이 자, 위에 있는 물을 밀어 올리는 자, 근압이 또 작용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물의 상승 원동력에 의해서 쭉 상승해서 올라온 물이 자, 엽록체라고 하는 공장으로 제공이 되고요. 자, B는 보게 되면 지금 외부에 있던 요 동그란 분자들이 자, 기공을 통해서 식물 내부로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B는 그래서 광합성의 재료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자, 기공을 통해서 자, 들어온 재료고요. 자, A는 자, 물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물관을 타고 입까지 도달한 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거 두 개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면 반드시 이 반응에 사용되어지는 맥의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자, 그게 바로 빛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자, 반드시 빛이 있어야지만 일어나는 화학적 합성 반응이기 때문에 광합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광합성 작용을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식물이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 형태를 자, 유기양분의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빛 에너지가 자, 여기에 반응을 일으키는 매개 에너지로 사용이 되면서 자, 여기 생성물에 해당되는 C에 이 빛 에너지가 저장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C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한다 해서 자, 단자를 써서 단당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호를 단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죠. 자, 이 단당류가 만들어지고 포도당이 만들어지고요. 자,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화학 반응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생성물이 산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산소가 만들어져요. 자, 산소는 자신이 호흡을 하는데 일부 갖다 쓰고요. 호흡에 사용하고도 남는 애들, 어떤 생물체 안에서, 어떤 생명체 안에서 물질이 남아 돌면 그 물질은 노폐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몸 밖으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에 사용하고 나서 그러고도 너무 많이 생성이 돼서 불필요한 산소들은 기공을 통해서 자, 역시 입 밖으로 자, 이렇게 내보내지게 됩니다. 자, 포도당을 다시 봅시다. 자, 포도당은 열심히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자, 공장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다가 잎에다가 자, 열심히 만든 거를 이제 창고에다가 넣어놔야 되는데 포도당은 워낙 물에 잘 녹아서 만약에 그냥 놔두면 얘가 물에 녹아서 막 이렇게 안에 흘러 다니거나 자, 혹은 뭐 엉뚱한 대로 이제 물에 녹은 상태로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창고에다 저장해 놓을 때는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저장을 해 놓게 돼요. 여러분들 뭐 책을 10개 단위로 묶어서 끈으로 묶어 놓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개가 단당류가 여러 개가 이렇게 엮여 있는 상태가 녹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광합성의 생성물에 해당되는 포도당은 자, 낮 동안에는 창고에 자, 이렇게 차곡차곡 결합된 상태로 저장이 되고 제가 이제 밤이 되면 창고가 꽉 차 있으면 그 다음날 일을 하면 창고에 빈 공간이 없어서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밤에는 창고를 비우게 돼요. 자, 창고를 비울 때는
자, 역시 이제 이때는 물에 녹여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밤에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단당류인 포도당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두 이자를 써서, 한자에서 두 개를 뜻해 두 이자를 써서 이당류라고 부르고요. 자, 이당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바꾸면 설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작은 형태로 만든 다음에 자, 물에 녹여서 보내게 돼요. 자,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고 있는 요 길은 선생님이 아까 이제 관다발에서 얘기한 자, 바깥쪽 관에 해당이 돼요. 우리 이제 체관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이 설탕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살아있는 세포, 자,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 보내지게 되고요. 그 세포가 살려고 하면 그 양분이 필요하니까 세포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러고도 남는 게 있다면 열매, 자, 열매 같은 형태로 모아놓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시키게 돼요. 나뭇잎 두 개를 삼각 플라스크 안에다 가둔 다음에 한쪽에는 자, A에는 증류수를 넣었고 자, B에는 수산화 칼륨 용액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할 때는 같은 양을 넣어줘야 됩니다. 같은 양의 용액을 넣어줬고요. 자, 이 상태로 햇빛을 쪼여준 다음에 이제 빛을 쪼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광합성을 시키는 걸 얘기하죠. 자, 광합성이 일어난 다음에 두 개의 잎을 이렇게 똑똑 떼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실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실험을 할 때 이제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수산화칼륨을 왜 넣었냐 하는 건데 자, 수산화칼륨의 역할은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키는 겁니다. 수산화칼륨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산화칼륨 용액을 넣으면 B 안에 있는 삼각 플라스크 속 공기는 CO2가 제거된 공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CO2가 제거된 공기 속에 잎을 넣고, 자, A에는, 자, 증류수는 그냥 물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순도를 높인 물이기 때문에 A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공기를 넣어서 자, 잎을 광합성을 시킨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없앤 곳에 있던 잎이 뭐가 달라졌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 자, A, B 두 개의 잎을 따서 에탄올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자, 물 중탕을 할 겁니다. 자, 에탄올을 집어넣고 물 중탕을 하면 자,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잎 속에 있던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파괴가 되고요. 자, 녹색 색소를 제거해서 색깔 변화를 좀 더 잘 보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오딘 반응을 시킬 거예요. 자, 아이오딘 반응이 뭐냐면 자, 어떤 내가 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여기에서 이제 잎에 해당이 되겠죠. 자, AB 잎에다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이름이 굉장히 길죠? 자,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응을 시켜봤더니 A 속에 있었던 잎은 자, 색깔이 검정에 가까운 청람색으로 변했는데 자, B 플라스크 속에서 있었던 잎은 색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자, 아무런 색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광합성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광합성의 반응물을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CO2를 제거해 버리면 이 속에 있는 잎은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거, 즉 녹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오딘 반응이 뭐냐면 이제 녹말을 검출하는 반응이거든요. 자, 녹말을 검출하는 반응이고 녹말이 있다면 시커멓게 변합니다. 즉 A 잎에 녹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 설명해서 알죠? 녹말은 뭐예요? 자, 낮 동안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이 자, 창고에 잠깐 자, 낮에 저장돼 있는 자, 여러 개가 결합을 해서 포도당이 자, 저장된 형태가 자, 녹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광합성을 해야지만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A입만 광합성을 했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그림은 공변세포인데요. 자, 공변세포는 특징이 마주보고 있는 안쪽 벽은 두텁고, 자, 바깥쪽 벽은 얇아요. 그래서, 자, 요 안으로 물이 쫙 흡수가 돼서 들어가서 팽창을 할 때, 얇은 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길이가 늘어나고, 자, 안쪽은 두꺼워서 천천히 늘어나서, 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휘게 되더라. 이게 이제 기공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주변에서 물이 왜 흡수돼서 들어가냐 하는 건데, 자, 지금 요 그림은 밤 동안에, 자, 혹은 날이 굉장히 흐려서 햇빛이 없는 날의 공변세포의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햇빛이 쨍쨍 비치는, 자, 낮 동안의 모습입니다. 자, 낮이 되면 이제 태양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빛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세포들이, 엽록체를 가진 식물 세포들이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공변세포가 위치하고 있는 이 공간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변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표피세포들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얘네들은 엽록소가 없어요. 자, 엽록소가 없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못한다는 얘기고요. 햇빛이 아무리 쨍쨍 비쳐도 광합성을 안 해요. 투명한 세포들입니다. 투명한 세포들. 자, 잎의 앞면과 뒷면을 싸고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근데 표피세포가 변형이 돼서 만들어진 공변세포는 아주 특이하게도 엽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엽록소가 있다. 자, 엽록소라고 하는 일꾼을 가지고 있는 엽록체가 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 얘가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이걸 뜻하죠. 자,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자, 공변세포가 낮에 햇빛이 비쳐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고요. 자,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물에 녹아있으면 세포 안에 농도가 진해지게 됩니다. 자, 농도가 높아져요. 근데 표피들은 광합성을 못하니까 농도가 낮아요. 자, 이거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죠. 세포막이라고 하는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높은 애랑 농도가 낮은 애가 맞닿아 있으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 가게 됩니다. 즉, 표피세포에서 공변세포 쪽으로 농도 차에 의해서 물이 쫙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낮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쫙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얇은 바깥쪽 벽이, 자, 두꺼운 안쪽 벽보다 빠른 속도로 길이가 늘어나면서 휘게 되고요. 자, 휘면서 사이에 있는 틈이 벌어지면서, 자, 기공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문이 열린 겁니다. 자, 문이 열린 겁니다. 자, 광합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농도나 세기를 달리하면서, 식물은 광합성을 자, 이런 광합성에 관여하는 요소들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 실험을 해봤더니, 자, 빛이 광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빛을 무한정 세게 해준다고 해서 광합성이 무한정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이 LX라고 돼 있는 건 룩스라고 해서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거든요. 자, 빛의 세기를 점점 세게 해주면 광합성량이 처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다가,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게 이제 세포 피로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세포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광합성을 자기 능력까지만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뭐 이런 거죠. 이제 쌤이 계속 엽록체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공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료를 무한정 갖다 대요. 진짜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요. 근데 공장이라고 하는 건 안에서 일하는, 근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꾼들도 한정이 돼 있고요. 공장이라는 것 자체가 돌릴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재료를 아무리 갖다 공장에다가 투입을 한다 한들 공장에서 빵이나 과자를 무한정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무한대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엽록체라고 하는 공장이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무제한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의 원료에 해당이 되죠. 자, 광합성의 원료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를 무제한 제공한다고 해서 광합성이 막 무한정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0.1% 이상 넘어가면 역시 일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서 일정하게 멈춘다는 얘기고요. 자, 광합성량에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체 온도라고 하는, 여러분들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죠. 35도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는 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요 온도, 그러니까 생물의 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혹은 호르몬들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35도가 넘어가면 이 세포가 익어버리는 거예요. 확 떨어져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가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온도를 넘어가 버리면 확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금치를 따뜻하게 해줘요. 자, 35도까지는 얘가 신나가지고 열심히 광합성을 해요. 35도 넘어가 버리면 그냥 익어버리는 거죠. 나물 못 쳐야 되나요? 앞에 있는 그래프를 합쳐 놓은 거예요. 자, 빛이 강할 때 온도가 35도 넘어가면 확 꺾인다. 확 꺾인다. 자, 다음 CO2 농도는, 자, 보세요. 0.1까지는 뭐 약한 빛이든 중간 빛이든 강한 빛이든 쭉 증가를 하다가 요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제공이 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지 못한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밀가루를 무제한 제공한다고 해서 자, 라면 공장에서 라면을 무제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자, 나중에 이제 일꾼들이 나는 뭐 하루에 100개밖에 못 만들겠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 실험도 한번 봅시다. 자, 시금치를 봉지에 넣고, 자, 하나는 빈 비닐봉지를 준비를 해서 꽉 묶은 다음에, 자, 암막상자. 자,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상자를 얘기해요. 암막상자 안에다가 2개를 집어넣고, 자, 하루 혹은 뭐 이틀 정도 방치를 합니다. 이 안에서 얘야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면 시금치가 뭔가를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무엇을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 A 비닐봉지는 자, 이 시험관에다가 쭉 짜 넣고요. 자, B 시험관의 이 고무관은 자, 이 시험관에다가 쭉 짜 넣는 거예요. 자, 공기만 짜 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자, B 시험관, 그러니까 B 비닐봉지를 짜 넣은 자, B 시험관만 뿌옇게 흐려지더라. 자, 뿌옇게 흐려진다는 얘기는 용액이 흰색이 됐다는 걸 얘기하고요. 자, 석회수 CO2를 검출하는 대표적인 용액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석회수가 CO2를 만나면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면서 가라앉습니다. 쭉 짜놓으니까 나풀나풀나풀 하면서 얘가 이제 흰색으로 변하는 건데, 자, 흰색으로 변했다는 건 자, 얘만 뭐가 만들어졌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금치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시금치가 하는 작용 중에 뭐가 있냐면 호흡밖에 없죠. 그래서 식물의 호흡을 얘는 이제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호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 하나 볼게요. 자, 햇빛이 쨍 비치고 있어요. 빛이 있으면 식물은 뭘 한다? 자, 적어도 녹색 식물은 광합성을 합니다. 자, 광합성을 하면 광합성 재료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가 다량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니까 이산화탄소 막 빨아들여야 식물이. 자, 열심히 광합성을 하면 광합성의 산물로 뭐가 나오냐면 산소가 나와요. 자, 산소를 자신의 호흡에다가 일부 갖다 쓰고, 자, 쓰고 나서도 남은 건, 자, 남아도는 걸 자꾸 몸 안에 놔둘 순 없어요. 자, 남아도는 건 노폐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버립니다. 자, 이때 낮 동안은, 자, 보세요. 자, 광합성으로 산소가 만들어지는 양이 자, 자기가 호흡하는데 갖다 쓰는 산소의 양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서 호흡이 마치 멈춘 것처럼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은 거지 살아있는 세포가 호흡을 멈추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세포들은 호흡을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 동안에 식물은 호흡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낮 동안은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밤이 됐어요.
자, 밤이 돼서 해가 져버렸어. 자, 태양이 없으면 얘는 뭘 멈추냐면 광합성을 멈춰요. 자, 광합성이 멈추면 자, 이제 뭐가 밖으로 드러나냐면 자, 호흡은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자, 광합성 요 과정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기가 호흡을 해야 되니까 자, 인간하고 똑같아요. 산소를 빨아들이고 자, 숨 쉬고 나서 만들어진 이산탄소를 공기 중으로 내뿜습니다. 자, 요런 그림 나오면 여러분들 되게 그림 자체 복잡해 보이는데 어려운 그림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는 삶은 콩을 넣었고 하나는 싹튼 콩을 넣었어요. 자, 둘 다 석회수 위에다가 올려놓은 걸로 봐서 아, CO2를 검출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실험한 사람이 의도가.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콩은 삶으면 죽죠. 자, 세포 죽어요. 식물 삶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세포 죽은 걸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B는. 자, 근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싹튼 콩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생명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 생명체를 넣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싹이 틀 때는 특히 식물은 싹 틀 때, 쌀 아니고요. 싹 틀 때 하고 꽃이 필 때. 자, 이렇게 뭔가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때 O2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A는 호흡을 많이 하니까 호흡이 왕성하니까 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겠죠. 자, 하얗게 이렇게 흐려지겠죠. 자, B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광합성 산물은 자, 얘네들이니까요. 자, 얘는 이제 동물들이 숨 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식물들이.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산소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애들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기가 만든 포도당을 자, 낮 동안에 자, 창고에 차곡차곡 겹쳐서 쌓아놓는 거 이제 녹말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동할 때는 이 묶음을 묶어놓은 이 덩치 큰 애를 체관을 통해서 보낼 수가 없어요. 가는 관이라서. 자, 그래서 이당류에 해당이 되는 자, 당류가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설탕이라고 하는 형태로 물에 녹여서 체관을 타고 보내게 돼요. 자, 뿌리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에도 보내고요. 자, 그러고 나서 남으면 뿌리에 자, 이렇게 열매 형태로 저장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 보내고 나서 또 쓰고 남으면 자, 이렇게 열매로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자, 꽃이 필 때도 쓰고, 자, 자신의 생장에도 쓰고 하면서 이 유기양분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식물이 여기저기 저장하고 자신의 생장에도 쓰고, 세포의 생명 활동에도 쓰고, 이렇게 막 저장하고 만들고 하고 있으면, 얘를 이제 또 따서, 자, 혹은 통째로 뜯어서 이제 동물들이 잡아먹어서 요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유기양분을 또 갖다 쓰게 되죠.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배운 데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대단원 마무리하고 대단한 형성평가 문제를 이제 영상으로 듣게 될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 범위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단원부터 반복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놓치거나 혹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요. 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표시를 해가지고 와서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가지고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등교 수업할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혹은 수업 시간에 알려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질문하도록 합니다. 자, 내신 준비할 때는 한 과목당 최소 2번은 봐야 됩니다. 최소 2번. 한 번도 못 보고 허겁지겁 시험 보는 건 안 돼요. 자,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